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0.79% 상승하며 43,078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 상승한 5,842선에, 나스닥도 0.28% 오르며 18,367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다시 힘을 얻었는데요.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전 거래일만 해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던 시장이 오늘은 다시 이렇게 빨갛게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레키지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경영 파트너인 브린 토킹턴은 실적 발표 시즌과 미국 대선을 헤쳐나가는 앞으로의 몇 주간 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험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은 주요 금융사와 항공사들의 호실적에 투심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 종목 중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은 약 50개 가량이고요. 이 중에 79%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는 0.47%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SML의 부진한 실적 유출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ASML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역시 오늘장의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지만 6% 이상 빠졌는데요. 그렇지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반도체주의 힘을 보여줬고 또 구성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WTI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8% 하락해서 배럴당 70.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위주로 살펴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애플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31달러 선의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4%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다시금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3% 이상 오르면서 135.7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파벳도 소폭이지만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인데요. 0.41% 하락하면서 1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지만 아마존의 경우 이슈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전력 투구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아마존은 미 버지니아주의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존 도미니언의 원전 인근에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워싱턴주에 있는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노스웨스트의 소형 모듈 원전 건설 사업을 지원키로 했죠. 아마존은 또 노스웨스트가 건설하는 원자로에 사용될 첨단 원자로와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앞서서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루 만에 아마존에서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또 그에 한참 앞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력 계약을 맺고 3마일 섬 원전 1호기의 운전을 재개하기로 한 바가 있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1% 넘게 빠졌고요. 브로드컴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48% 상승해서 17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살펴보겠습니다. 6.49%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3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로 LSEG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였던 1.5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53억 8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144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또 올해는 특히 기업 채권 발행이나 신규 주식 공모, 기업 인수 합병이 부활하면서 3분기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무려 56% 급증했는데요. 14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3억 6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앞서 발표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도 이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이 각각 20%, 또 31%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72달러 선에 맞췄는데요. 역시 예상을 크게 웃돈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3.3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3.1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148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결과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4분기의 실적 전망도 상향했는데요.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인 2.68달러보다 높은 2.5달러에서 3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9% 이상 급락했는데요. 노바백스는 미 FDA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타깃으로 한 병용 백신과 또 독립형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임상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작년 7월에 마무리된 임상 2상 시험에서 병용 백신을 맞은 환자에게서 한 건의 신경 손상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단이 해당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노바백스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DA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이 백신이 환자의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는 확립된 연관성은 없다고 믿는다면서도 FDA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애쓰는 바이오테크 기업에게 다시 한번 좌절이 닥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